자,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지금 문제가 이거예요. 매도는 의무에 대해서만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 보다 보니까 제1절, 제2절이 있어요. 1절은 물품의 인도 및 서류의 교부라고 써 있고, 제2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품의 일치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1절 같은 경우는 제31조에서 34조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같은 경우는 저희가 35조에서 44조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저희가 물어보는 내용이 뭔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내용이 뭔지 봤더니 매도인의 의무 중에서 물적 적합성하고 법적인 적합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물어본 건 아니었네요. 첫 번째 내용 보시면 1절을 의도한 건 아니었고, 물품의 일치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물적인 적합성, 물적 적합성이라 말을 쓰게 되고, 여기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법적 적합성을 말하죠. 법적인 적합성. 아, 지금 보니까 이거랑 지금 이거를 물어보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수 배점 된 게 보니까 얘가 30점이 배점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 20점이 뭔지 봤더니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렇죠, 조치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이게 사실 얼핏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라고 볼 수가 있는데,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물적인 적합성을 확인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검사를 말하죠. 물품의 검사하고 하자 통지. 그다음에 법적인 적합성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검사를 하고 통지를 하고 싶은데, 사실 법적인 적합성 같은 경우는 검사라고 하는 것들을 따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3자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권리가 아니라 어떤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요구하게 되는지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검사랑 규정은 없고요. 다만 하자 통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항으로 말씀드리면은 검사는 38조, 통지는 39조에 나와 있는데, 다만 이거를 언급을 할 때는 당연히 연관되는 게 뭐냐면 40조, 그 다음에 44조를 같이 말씀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통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43조에 얘기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4조도 여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답을 생각해 보니까 물적인 적합성은 35조에서 36조를 말을 했던 것이고, 법적인 적합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41조에서 42조를 말했구나라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물적인 적합성 같은 경우에 35, 36조를 언급하는 게 맞긴 하지만 여기에 추가를 해서 37조도 같이 언급은 할 수가 있기는 해요. 이게 뭐냐면은 인도길 후에 물품의 하자 보완권을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간략하게 언급하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 35조에서 쭉 보다 보니까 44조까지를 물어보는 문제였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즉 제2절, 그렇죠? 35조에서 44조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나면 사실상 이제는 답을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뭐 서 같은 경우는 뭐 간략하게 서면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이제 물적인 적합성 보장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35조에 나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35조, 36조, 그다음에 37조까지 언급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35, 그다음에 36, 그렇죠. 물적 적합성의 판단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36조 말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면책이라고 해서 35조 3항 나와 있고, 여기서는 지금 37조가 언급이 안 돼 있긴 하지만 언급을 하셔도 되고요. 언급하지 않아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본적으로는 물적인 적합성 얘기를 할 때는 이건 의무를 말을 하는 거였죠. 매도는 의무를 말을 하는 거였고, 37조는 의무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권리.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지금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돼요. 권리. 그렇죠. 하자 보완권, 그렇죠. 하자를 보완할 수 있는 권리를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매도인의 의무상에서는 이거는 빠져 있긴 해요. 하지만 간략하게 언급하는 정도는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법적인 적합성 보장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41조에서 42조까지를 언급하시면 됩니다. 41조가 뭐냐면은 이거죠.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물품을 인도해야 된다라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매수인이 그거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물론 동의할 이유가 없죠. 동의할 이유가 없을 거고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그건 있죠. 기본적으로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 다 규정을 하는 것보다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산업재산권 또는 기타 지적 소유권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재산권이 있잖아요. 특허권이라든지 상표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것들은 별도로 42조에서 규정을 한다라고 말을 쓰면서 42조에 가서 봤더니 이거에 대해서는 범위를 줄여주고 있죠. 제한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품, 이 계약에 따라서 이 물품이 사용되거나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의 법률 또는 그게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매수인이 속한 국가의 법률에만 위배되지 않으면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게 42조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언급을 하시면 되는 문제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매수인이 확인할 수 있는 조치 사항이 뭐냐라고 말을 해봤을 때 물품의 적합성 같은 경우는 이것을 검사를 하는 규정들 38조랑 39조가 언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적인 적합성 같은 경우에는 43조를 언급을 하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권리 하자 같은 경우는 검사를 하는 규정이 없긴 하지만 혹시라도 발견이 됐다고 그런 내용을 알게 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안에 통지를 하게끔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밑에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인 40조 내용하고 44조까지 언급을 같이 하시면 되는 문제이겠죠. 예, 그 내용이 쭉 언급이 되어 있어요. 쭉 나열되어 있으니 그걸 가지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 결에 가서 봤더니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위반이 있다. 그렇죠. 여기 보는 것처럼 이런 매수인이 물품을 확인해 봤더니 어떤 물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권리에 하자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구제 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 제2장 매도인 의무 중에서 3절에 보시면은 매도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 구제권 이거를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전체 조항을 이제 정리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형태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